안녕하세요 여러분, 젊은 엄마입니다. 거의 한 6개월, 7개월 만인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분들께 일단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임신 9개월 차에 들어섰어요. 아이를 낳을 때가 이제 9월 3일로 날짜가 잡혔는데, 첫째를 저희가 이제 진통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제왕절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둘째도 제왕절개를 하는 게 안전하다고 해서 일단 9월 3일로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네. 첫째 아이는 아들이었는데 둘째는 딸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면요, 입덧이 정말 심했습니다. 첫째 때도 되게 심한 편이었어요. 너무 심했는데 둘째 때는 첫째 때 거의 한 2~3배 이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힘들었고 6개월, 7개월 될 때까지도 계속 입덧이 심해서 좀 되게 힘들었습니다. 5~6개월 정도에 집을 이사를 했습니다. 기존에 살던 집은 원룸 형태여가지고 지금 4살짜리 아이랑 그다음에 갓난아이랑 같이 이렇게 지내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원룸에서 이렇게 방이 있는 곳으로 옮겼어요. 이사하고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또 막 이런저런 일들이 또 많았고, 또 일도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정신이 없었네요. 이제 좀 한숨을 돌리고 이렇게 카메라를 다시 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이사한 저희 집을 좀 구경을 시켜드리고, 그 전에 결혼을 하게 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재밌어 하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저도 뭔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랄까? 저의 연애 시절을 딱 사진 한 장으로 간략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짠! 저의 결혼 사진입니다. 결혼 사진을 저는 스튜디오 사진도 촬영을 했는데, 저희 지인 중에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따로 한 장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좋아하는 것을 다 나열해서 촬영을 했는데요. 폴로라는 그 캠핑 브랜드가 있는데, 이때가 이제 벌써 2013년인가 14년일 거예요. 그때 당시에 폴로 광고가 캠핑을 하러 갈 때 필요한 장비들을 길게 나열해 놓고 공중에서 찍은 그런 샷이 있었어요. 그런 광고가 있었는데, 그 광고가 너무 예쁘다고 항상 생각을 했는데, 결혼 사진을 조금 특이한 사진을 한 장 남기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갑자기 그 폴로의 광고가 떠오르더라고요. 남편도 너무 좋다라고 해서 한강에 그 축구장이 있잖아요. 거기를 그 1시간 단위로 빌려줘요. 그래서 저희가 1시간을 빌려가지고 정말 촬영을 했는데, 요즘에는 드론이 있잖아요. 공중에서 찍을 수 있는 드론들이 아주 많이 발달이 돼 있지만 이때만 해도 드론이 없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진 찍는 오빠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이거를 거의 8등분인가 6등분으로 촬영을 따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 붙여넣기를 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불과 4년 전, 5년 전밖에 안 됐는데 지금 기술력으로는 너무 쉽게 찍을 수 있는 촬영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하고 제 남편은 그런 익스트림 스포츠와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원래 전 직장이 스노보드복을 만드는 브랜드에서 디자인을 제가 하고 있었고, 생산 MD를 겸해서 같이 하고 있었고, 제 남편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지만 똑같이 스노보드복을 만드는 그런, 어떻게 보면 경쟁사죠. 네, 거기에서 마케팅 팀장을 하면서 선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연스럽게 얼굴을 알게 되었고, 연애를 할 때 주말에 저희는 거의 서울에 없었어요. 막 여름에는 바다로 가고 겨울에는 산으로 가고 제 남편하고 저하고 이제 비슷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너네 둘이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떻겠느냐,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브랜드를 만드는 거는 좀 약간 자신이 없었어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자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찰나에 그래도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회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창업을 준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당시에 또 서울에서 저희가 같이 이제 지낼 때 정말 돈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 남편도 혼자 나와서 따로 살고 저도 혼자 나와서 따로 살았는데 돈을 모으기가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월세, 뭐 전기세 뭐 이런 것도 너무 그렇기도 하고 중소기업 정도의 그런 수준들이었기 때문에 급여 수준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좋아서 하는 일 같은 그런 느낌의 그 급여 수준이었거든요. 연애할 때 가장 남는 에피소드는 영화를 보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돈이 아까워가지고 영화를 뭐 한 달에 뭐 한 번 정도 볼까 말까? 아니, 사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왜냐면 파도 타러는 그렇게 기름값을 많이 썼으니까 뭐 하는 게 많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남편하고 생각한 게 이렇게 우리가 고속도로에 돈을 많이 뿌리고 다닐 거면 차라리 바다랑 산 앞에서 살자. 뭔가 우리 둘이서 잘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서로 이제 그때부터 아이디어를 되게 많이 내놓았고요. 서핑 스쿨과 게스트하우스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당시에 또 주위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이미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결혼 전이죠. 1년 정도 사업 계획을 세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 부모님한테도 보여드리고 뭐 시댁에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강원도 양양에서 살게 됐습니다. 처음에 딱 여기에 왔을 때는 너무 좋았어요. 꿈꿔오던 삶의 하나였으니까요. 파도가 있을 때 파도를 탈 수 있다는 거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근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일이 되니까. 파도가 있어도 손님이 있으면 손님을 받아야 되니까. 꿈꿔왔던 삶에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다가간 것에 대해서 좀 더 신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첫 해 때는 되게 으쌰으쌰도 많이 했고 좋은 일도 많았고 지금 이 일을 계속하고 있지만 정말 많은 것을 경험을 했는데 돈이 이렇게 막 넉넉하진 않더라도 어차피 넉넉하지 않게 살 거라면 좀 더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해서 이렇게 귀촌을 하게 된 건데, 게스트하우스에서 4인실로 그 방 하나를 짐 다 넣고 그냥 살았어요. 거의 한 4평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임신이 갑자기 됐고, 일하는 그 업무를 보는 회사와 집이 분리가 돼 있지 않는 것이 저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제 남편한테 집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다른 곳으로 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 남편은 좀 그때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4인실로 이렇게 있었던 방 2개를 터가지고 원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8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살았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이렇게 필요한 것들도 생기고, 저도 이렇게 옷을 거의 안 샀어요. 여기 와서 나서. 저는 또 패션 디자인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옷을 거의 사지 않았거든요. 근데 필요한 집기들이나 이런 이렇게 가전기기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사서 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정말 고민하다가 오빠 이거 진짜 필요한 거 같은데 이거 좀 사면 안 될까? 라고 얘기를 하면 제 남편이 제일 먼저 항상 하는 얘기가 사서 어디다 둘 건데? 이 말이었습니다. 정말 그 말이 너무 듣기가 싫었어요. 지금 갑자기 눈물 날라 그래. 네. 남들은 다 이렇게 갖고 사는 것들을 놀 데가 없다는 그 이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게 말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둘째가 생기면서 임신을 하게 되면서 이번에는 제가 정말 강하게 이야기했거든요. 나는 여기서 절대 애를 못 키운다. 어떻게 해서든 좀 부담스럽더라고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집의 형태를 갖춘 곳에서 좀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오래된 집이어서 처음에 왔을 때 오래된 게 티가 나는 곳들이 되게 많았는데 많이 하진 못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좀 셀프 인테리어도 조금 하고 했거든요. 첫 번째 집은 아니지만 사실 저의 마음속에서는 제가 꾸린 가족의 거의 첫 번째 집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물론 이 집이 제 집은 아니고 월세가 나가는 집이긴 하지만 그래도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이게 저희 집은 맨 끝쪽 집이라서 이렇게 저희가 현관문인데 열어놨는데
여기에 원래 집주인분이 이렇게 문을 하나 달아두셨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 복도를 개인적인 공간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서 되게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뒤에가 아파트가 아니라 산입니다. 네. 그래서 새소리, 뭐 매미소리, 아침에 막 새소리 되게 막 예쁘게 막 울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저희 결혼 그 스튜디오 사진이랑 위에는 우리 애 사진,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너무 지저분해서 신발 좀 정리할 걸. 여기 이렇게 쓰레기를 분리해서 놓을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구매한 김치냉장고 하고 그다음에 청소기. 네. 이런 거 놓을 데가 없어서 못 샀거든요. 이거 냉장고는 원래 있었던 거고, 김치냉장고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김치도 제가 처음 담고 이번에 뭐 그랬습니다. 장아찌도 담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보일러실인데요. 보일러실은 짠! 제가 나중에 애기 낳고 나서 딱 숙성이 잘 될 것 같은 매실주를 담궈놨습니다. 술을 원래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10개월 동안 먹지 못하니까 되게 먹고 싶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마치 목감기 걸리면 노래방 갑자기 가고 싶은 것처럼. 바로 옆에 있는 이 방은 세탁실인데요. 이것도 이사하면서 6개월 할부인가? 할부로 산 세탁기. 세탁기 위에는 원래 있었던 건조기입니다. 이렇게 문을 열어둔 이유는 안에 습기가 차면 안에 이렇게 더럽고 세균이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는 말리라고 이렇게 뚜껑을 닫아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보이는 곳은 부엌인데요. 사실 부엌에 옛날 사진 먼저 갑니다. 부엌이 완전 진짜 저 중학교 때 막 있을 것 같은 그런 중학교 때 인테리어로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이 안에 있는 여기 안에 있는 곳들, 여기는 다 제가 문짝 떼가지고 다 페인트 칠했어요. 그리고 문고리도 바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대리석 시트도 제가 다 붙인 거고요. 부엌이 사실 제가 제일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아일랜드 테이블들은 원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부엌만 딸랑 있었는데 너무 공간이 협소해서 이 아일랜드 테이블을 따로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이렇게 놨는데 세트 같죠? 가격도 그렇게 안 비쌌어요. 이거 하나당 뭐 한 10만 원 이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정말 로망의 물건이었던 이 오븐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아이가 밥을 잘 안 먹는데요. 빵 구워주면 되게 잘 먹고 좋아해서, 그리고 빵 굴 때 같이 하면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안방인데요. 지금 여기는 너무 습해요. 막 습도가, 양양 습도가 지금 90 몇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방은 무조건 이제 애기가 가고 나면 이렇게 제습기를 틀어놓고 문을 닫아놓습니다. 이 방은 별거는 없어요. 지저분하다. 빨리 옮겨서, 시계. 귀여운 시계. 무서운 시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너무 정리가 안 돼 있나? 네. 이렇게 돼 있고, 이 친구 이름은 유나입니다. 유나. 그늘진 음지식물이래요.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예전에 구매했다가 이 친구 말고 다른 친구가 있어요. 좀 이따 소개시켜줄 건데, 유미라고. 햇볕을 많이 받은 줄 알고 햇볕에다 내놨다가 거의 죽다 살아난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유미고 얘는 유나입니다. 유나도 저희 그 가게에 놨을 때 거의 죽을 뻔했는데 여기 와서 다시 살아났어요. 지금 습도가 이 방만 67이에요. 제습기 안 틀어놓으면 85 막 요즘에 이렇더라고요. 여기는 작은 방입니다. 옷방 겸 제 화장품을 넣어놨어요. 배 많이 나왔죠? 9개월의 위험. 가발을 둘 데가 없어서 일단 놨고요.
손님들이 오시거나 이제 가끔 그럴 때 이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놨고 이번에 이사하면서 정말 많이 정리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쪽인데 화장실을 보니까 정말 옛날 느낌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냥 옛날 화장실. 거울 너무 더러워. 끝! 여기 끝! 거실 차례인데요. 거실. 네. 집 인테리어를 이제 처음 해봤는데 인테리어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식물들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보고만 있어도 흐뭇해져요. 그리고 이쪽은 장인데 장도 좀 치워놓을 걸 너무 지저분하네요. 아래쪽에는 애기들 장난감이랑 애기 거. 얘는 책들이 있는데 책 좀 볼까요? 네, 못 참는 아이 우카노 부모 완전 추천. 3살 때부터 애들이 이제 고집이 생기면서 아 정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때가 많은데 그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된 책입니다. CD장이에요. 제 남편이 처음에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이걸로 저를 꼬셨습니다. 제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안에 정말 희귀한 레어템들이 많아서 여기 보시면은 라디오에도 떠 밴드도 있고 림프 비스킷 막 이런 애들. 저 약간 락 빠거든요. TLC. 이번 검정치마 CD거든요. 그래서 CD장 바로 옆에 이렇게 CD를 들을 수 있는 CD 플레이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V 쪽. 앉으니까 편하네요. 네,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조명만 틀어놓으면 되게 예쁜데. 지금 제 알로카시아라고 해서 요 녀석의 이름은 알로아고요. 그리고 얘는 몬스테라라고 하죠. 테리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여기 새잎들 보이시죠? 제가 요즘 식물들을 이렇게 키우는 재미가 쏠쏠해가지고 얘네는 거의 죽었던 애들인데 이 정도는 놔둬야 산다고 해가지고 많이 살아났습니다. 유미 미안해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하게. 커튼은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네. 커튼 직접 만든 커튼이고요. 베란다에는 뭐 볼 게 없는데 여기 다라이는 사실 김치 담그는 다라이인데 저희 아이가 여기다가 물 받아놓고 이렇게 노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요즘은 물놀이용으로 쓰고 있고 여기에 야채를 이렇게 키웠는데 허브랑 너무 더워가지고 애들이 힘이 없어요. 요즘에 좀 비가 와서 이렇게 좀 새싹이 자라긴 했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애들한테. 그리고 여기에는 미싱이랑 천들이 있고요. 이제 애기들 나오면 속삭이랑 만들어주려고 지금 재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집의 뷰가 끝내줘요. 여기 바다예요, 바다. 파도가 클 때는요 집까지 파도 치는 소리가 들려요. 오랜만에 저의 근황과 결혼 이야기 그리고 저의 집을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소개를 하고 싶었고 에어컨이 아직 없습니다 집에. 장난 아니죠. 올해 폭염으로 진짜 죽을 뻔했는데 왠지 저희 집은 앞뒤로 뒤에가 또 산이다 보니까 앞뒤로 문을 열어놓으면 바람이 좀 시원하게 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2주 동안 거의 죽을 뻔했지요. 올해는 저희가 이사하고 또 막 여러 가지 정말 필요했던 가전제품들을 조금 구비하느라고 좀 부담이 되어서 에어컨은 패스를 했습니다. 선풍기 하나로 잘 버텼네요. 애초에 처음에 결혼했을 때 그런 거 혼수품을 안 했느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는 처음에 이제 창업에 거의 이렇게 완전 포커스가 돼 있었고 부모님한테 손을 거의 안 벌리기로 남편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막 그랬긴 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하나씩 갖추어 가는 것도 되게 쏠쏠한 재미이자
이게 삶의 묘미인 것 같다라는 걸 요즘 느끼고 있어서 즐겁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은 어쨌든 내년에 사는 걸로. 비싸, 너무 비싸. 깜짝 놀랐어. 다음번 영상에서는 제가 첫째 때 출산용품, 그러니까 출산 가방이라고 하죠. 조리원에 갈 때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간다고 해서 출산 가방이라고 하는데 그걸 아예 안 챙겼었어요. 왜냐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뭘 먼저 챙겨야 되고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조리원에 들어갔다가 정말 막 돈도 더 많이 들고 이렇게 막 갑자기 필요하게 되니까 막 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이번에 둘째 때는 출산 가방을 정말 철저하게 짰거든요.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여러분들한테 그 제가 싼 출산 가방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다음번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이상 젊은 엄마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